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부채 한도 협상 불발, 그것 때문에 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메카시 의장이 공화당 그 의원들한테 여전히 우리 갈 길은 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1.26% 물러섰고, S&P 500도 1.12%, 다우는 0.69% 이렇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이 그 궁극적으로 타결될 거다. 이제 그런 쪽에 무게를 실어서 좀 미리 상승한 감이 있죠. 그런 시장에 대한 이제 자율 조정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0.4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역시 거기에 기관이 있었습니다. 기관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연기금 좀 샀어요. 근데 기관이 금융투자가 매도에 앞장서면서 계속 그 마이너스권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그 매수 쪽으로 전환해서 조금 그 매수폭을 늘리면서 지수가 잠깐 플러스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뭐 우여곡절 끝에 오늘 그냥 보합으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4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85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32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67.45, 어제보다 단 0.1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그냥 0.00에 움직이지 않은 거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코스닥도 0.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한 후에 이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 매도에 나서서 하루 종일 움직임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깊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일정 그 폭을 두고 하락권을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47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4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29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5.46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3.70포인트 밀리면서 퍼센테이지는 0.43%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아직 그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오늘 뭐 어떻게 됐건 양봉을 하나 더 워낙 이제 시가가 낮게 출발했으니까 양봉을 하나 더 해서 아직은 뭐 상승 기조를 그냥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코스닥도 이제 5일 이평 위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저 음봉의 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십자 같은. 이거는 이제 이 음봉의 도지가 나오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꺾인다는 이제 일반적인 길쪽 분석에서 보는 그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하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그거를 못 넘기네요. 그런 거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317원 40전, 어제보다 4원 70전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942억밖에 순매수를 안 했지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948억 순매수했어요. 그걸로 다 한 거죠.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을 596억 샀고 SK 하이닉스도 6억 작지만 삼성바이오 90억, LG화학은 168억을 순매도했고 SDI를 316억 순매수했고 현대차 66억 샀고 기아 86억 샀고 뭐 네이버가 이제 외국인이 178억을 팔고 기관도 398억을 팔았어요. 뭐 이제 중국에서 그 막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도 외국인도 44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5억을 순매도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건 없어요. 동시에 매도한 거는 네이버하고 포스코 홀딩스 그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을 외국인이 234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20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29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LNF는 외국인이 115억을 순매도하고 기관이 48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에코프로 BM은 438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315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6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개인은 완전히 반대 방향에 서 있고 기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팔고 LNF 48억 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JYP 오늘 이제 중국이 다시 그 한학령을 내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20억을 순매수를 하고 기관은 5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는 오늘 이제 사료, 비료, 대두, 육계 이제 이쪽에 관련된 것들, 곡물에 연관된 것들이 다 좀 움직였는데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가 그 흑해 협정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면서 곡물주가 상승을 했죠. 그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차관이 러시아가 그 피프데니 항구를 막고 있다. 수출 막고 차단 중이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육류 파동이 났잖아요. 우린 또 구제역도 있고, 광우병도 있고, 미국엔. 그래서 소돼지 가격이 이제 상승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육계가 부각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육계가 부각되면서도 또 세계 최대의 그 닭고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여기서 지금 조류독감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비상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쪽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참 이것저것 오르는데 이런 이제 육류 가격도 올라가고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하고 LNG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건 늘 지금 얘기하던 성과가 그 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 하는 리포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선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카타르 그 에너지 2단계 LNG선 발주가 임박했는데 이거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그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때문에, 그랬고, 또 동부건설이 엘살바도르에 4,800억 정도의 공사를 수주했다. 서희건설이 인천 강화 그2 아파트 신주, 새로운 그 수주를 했다. 2,600억 조금 넘는. 이거는 크게 건설에 영향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한 5천여 개의 정보 DB를 우리 한국 정부랑 공유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많은 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에코프로 BM이 4,732억 규모의 그 포항 공장 생산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다는 걸 이제 공시했는데, 그래서 그 셋 중에서 에코프로는 3,000원 빠지고 LNF는 2,500원 빠지고 에코프로 BM만 2,500원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 부채 한도 협상에 의한 변동성이 이제 시작된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이 먼저 움직여서 좋은 쪽을 많이 반영했다면 이제 얘기 하나 나올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이제 출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답이 나와 있는데 결과를 뻔히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좀 보죠.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그 영향권 안에 시장이 모두 이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딴 게 지금 얘기가 잘 안 돼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다른 요소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결렬되면 뭐 미국 정부가 디폴트 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 그래서 최악의 나쁘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라도 더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 협상에 나선 사람들이 쫓기니까 빨리 타결이 되니까. 이미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뭐 디폴트가 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결국 이게 태풍 같은 거죠.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제 쾌청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 후유증은 남기지만 그 태풍이 불어오면 결국 태풍은 이제 얼마 있다 지나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결국 미국이 이거를 디폴트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답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노이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지금 시장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엔 뭐 거리가 없어서 못 움직이는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거리가 없어서 못 움직이는데 그런 걸로, 그러니까 아주 짧게 파생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시절이 온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이렇다면 빠졌다 이렇게 하면 올랐다 막 이렇게 할 테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메카시 그 하원 의장이 그 다음 주에 있는 의회가 쉬는 그 이틀 있잖아요. 이 의회의 휴일을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바이든 의견, 그러니까 민주당 의견을 쉽게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넷 옐렌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6월 1일이 되기 전에 딱딱딱 끝내가지고 상하원 통과시켜서 이렇게 가는 아주 해피엔딩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소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이 민주공화 양당이 어쨌든 간 이번에 이권으로 해서 챙길 수 있는 실리를 다 챙겨야 돼요. 이거는 못하면은 진짜 정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은 나와 있더라도 어쨌든 간 여기서 실리를 챙겨서 그게 이제 선거로 이어지는 거를 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좀 보면 이게 이제 급한 게 바이든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바이든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막 G7에서 일찍 돌아오고, 근데 사실 뭐 호주나 파푸아뉴기니아 뭐 가봤자 무슨 핫 이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근데, 메카시는 왜 이러냐. 아마 이제 마치 이런 이제, 분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제한하자는 이 공화당의 주장이 그 메카시의 주장이죠. 이게 현재의 이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이게 맞물려서 보면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더 있어요. 민주당 얘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현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되게 골치가 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메카시가 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아니 당신한테 크레딧 카드 줬는데 그 한도를 계속 늘려주면 언젠간 그게 당신이 갚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일이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카시 쪽 공화당 쪽은 이제 한쪽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쫓기는 거는 민주당이 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행해야 됐던 그런 지출들 그런 거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타당성이 있으니까 공화당 얘기들은 2022년의 재정 지출로 제한해서 늘리지 말라 하는 것도 상당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양보하면 되게 웃기죠. 정치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만히 있다가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맥카시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바이든은 이제 재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명분만 찾으면 돼요. 요 명분.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남아있는 디데이 6월 1일이라고 하면은 그 6월 1일 되기 전에 바이든이 아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디폴트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했다고 하면 바이든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의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늘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자기가 재선하고 또 뭐 이렇게 하려면 뭔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통 큰 결정을 늘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고뇌하고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른이니까 메카시 너보다 내가 참지 뭐 하여튼 이런 뭔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돼야 돼요. 그런데 자넷 옐렌 장관이 어제 이제 정부의 그 정부 기관들한테 6월 1일 이후에 급하게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을 체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급한 거를 조금 미뤄서 6월 15일이 지나가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6월 7월에 세수가 많아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달이란 말입니다. 세금이. 그러면 이제 한도 협상이 좀 딜레이 돼도 6월 15일만 넘기면 디폴트를 7월 말까지 미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딱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그 최악의 경우 디폴트가 되는 디데이를 7월 말로 늦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자넷 옐렌 장관이 열심히 이제 어제 막 정부 각 기관에다 체크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게, 시장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메카시하고 바이든 대통령, 그냥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자, 가위바위보. 이래가지고, 누구 말대로 결정해다 큰 대세에 지장 없어요. 사실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끝내야 시장은 좋죠. 그거 이제 신경 끊고 다른 거 쪽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게 혼돈의 기간을 늘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시장이 멈칫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린 또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채 한도 협상을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그냥 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놓고 이미 답은 정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 이해득실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양쪽이 다 어느 한쪽의 이니셔티브 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뭘 가져가고 바이든 대통령은 뭘 가져가고 뭐 이런 선에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되려면 상당히 노이즈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답이 정해졌지만 시장은 흔들릴 때마다 그냥 흔들릴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시장에 몸을 맡기면 돼요. 시장이 흔들릴 땐 그냥 시장이 막 이렇게 우리를 흔들면 우리도 그냥 같이 흔들리면 돼요. 그럼 되게 편한 거예요. 거기서 뭘 좀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이렇게 흔들리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가끔 보면 인천 월미도 가서 전 타보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이렇게 디스코 뭐 팡팡인가 이렇게 확 돌면서 탕탕 튀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막 거기서 자빠지고 막 그런 거. 근데 거기서 일부러 그 기계와 맞서서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 더 비참하게 넘어져요. 그냥 기계가 하는 대로 그냥 탕 하면 그냥 튀었다가 그냥 내려앉고 이렇게 편하게 힘 빼고 하는 게 훨씬 난 거죠. 지금 이제 마치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매난이 넉넉히 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에 집중을 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게 매매 원칙상의 변화가 있나를 매일 이제 체크해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어저께 이제 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죠. 매매 원칙상의 변화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
그 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게 지금 돈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성장성이죠. 지금 돈 벌고 수익성이죠. 근데 이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가 이거를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뭐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 행동은 그냥 힘 빼고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때는 적극적인 매매가 아니죠. 그리고 후행적 매매. 선행적 매매와 후행적 매매. 선행적 매매는 뭐냐면 막 이렇게 딱 보면 매수 시그널이 막 온 것 같은데 하루만 더 이렇게 되면 매수 시그널이 오겠거나 생각하고 선행 매수를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데 내가 하루 앞장서서 이런 거 선행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이런 때는 그냥 몸을 맡기고 몸은 흔들리는데 정신은 차리고 있대 선행 매매를 내가 미루어서 하시지 말라. 오히려 이런 때는 한 발 늦춰서 후행적으로 매매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계속 흔들릴 테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 같아서 그냥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정치하는 분들이 내년에 재선이 있어서 그렇게 여기서 자기네가 서로 뽑을 거 다 뽑기 전에 안 할 거래요. 답은 뭐, 둘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둘 다 디폴트 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의 문제가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이제 그 바람에 뭐 시장은 그것 때문에 좀 분주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변함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어야 돼. 그 실적을 대변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단기 수급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 가는가.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